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2024년 11월 14일 장세는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추세 하단선,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추세 하단은 이탈한 후에 연일 하방 흐름이, 이렇게 강력한 하방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예상대로 반등은 나왔습니다. 다만 밑꼬리 달린 양봉 흐름이 살짝 나온 다음에, 그러다 이상거래 정도의 반등 흐름이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밀고 앞전 저점을 이탈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근데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바로 672.57포인트를 이탈하는 것도 이상하진 않아요. 물론 저는 뭐 빠르게 가거나 느리게 가거나 여하튼 이탈은 된다고 봐요. 672.57포인트는 깨진다고 보여집니다. 이탈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보여져요. 안타깝지만. 하지만 11월 달에 제가 봤을 때 이 672.57포인트를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11월 달 어느 순간에 이제 저점이 잡힐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1차 바닥이죠. 보통 지수가 쌍바닥을 통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672.57포인트를 이탈하고, 물론 뭐 560포인트 부근, 그 부근까지 또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제는 하방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여하튼 11월 달 내에서 저점이 잡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1월 달 아니면 12월 달 초에 저점이 잡힐 것 같다. 일단 11월 달이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중장기적인, 어쩌면 중기적인 것도 아니죠. 장기적인 바닥에 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달에 만약에 하방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장기적인 상승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큰 바닥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절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강력하게, 뭐 일시적인 손실이라고 보시고 강력하게 홀딩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멘탈 관리 철저히 하셔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히림이에요. 히림은 예상대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말이 좀 안 됐거든요. 이렇게 장대 한봉 나오고 이제 소폭의 거래량의 음봉 이렇게 좀 나와줬고요. 다음날 예상대로 큰 폭의 시세 이렇게 좀 나와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날에 이제 밀렸을 때 이제 매수하셔라 해서 밀렸을 때 매수하셨을 때 한 6-7% 정도 마이너스 났을 거라 제가 예상을 했는데, 못해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일 추가 매수를 하셨다든지 매수를 굳이 안 하셨어도 재차 수익 전환이 되셨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여전히 수급 흐름은 좋아요. 앞전에 대량 거래량 이상으로 거래량이 또 실리면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시세는 가능해 보이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젠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올린다 하더라도 음봉 모양으로 잡힐 확률이 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추가 시세가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안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 수익을 보셨으니까 굳이 또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마토건 같은 경우에도 예상대로 말이 안 됐습니다. 이 종목도 밀렸을 땐 무조건 맥점이에요. 제가 볼 때 타점이다. 그래서 매수하셨으면 무조건 수익 보시는 그런 형태였고요. 여전히 나쁘진 않습니다. 윗꼬리, 왜냐면 대량 거래량 실린 상태에서 소폭의 음봉, 그다음에 양봉 흐름에서 이제 수폭의 거래량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추가적인 시세가 나아질 수 있어요. 오히려 히림보다는 제가 봤을 때 나마토건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 편해요. 빠질 구간이 크진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매수하셔서 한번 시세 나왔을 때 매도하신 다음에 윗꼬리 달렸다 그럼 재매수 관점도 괜찮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습니다. 수익 보셨으면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고,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양봉 흐름은 나와줬습니다. 오일선 먹는 양봉 흐름 나와줬는데 생각보다 큰 시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거래량 측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말이 안 됩니다. 이 종목도 앞전 이제 눌림 자리에서 1차 상승 나오고 눌림 자리에서 신고가가 나온 거잖아요. 어쩌보면은 이렇게 눌림 잡고 흰보하면서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한 자리인데 바로
음봉만 밀렸다. 근데 스포기 거래만 밀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또 양봉이 나왔지만 또 매물 압박으로 인해서 윗골이 달랐는데, 제가 봤을 땐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가든지 밑으로 한번 소화과정 거치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도찐개찐이에요. 어차피 이런 패턴은 제가 봤을 때 앞전 고점 넘길 확률도 매우 커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양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한일단주 같은 경우도 뭐 전일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밋밋해요. 오일선을 먹어줘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방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해버다임, 일단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사업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그다지 대부분 종목들이 좋진 않더라고. 트럼프 관련주들이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잘 가다가 시간으로 그래도 조정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사실. 그래서 지금 현대해버다임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아직 목표가 진영까지는 가진 않은 상태예요. 주봉 뭐 월봉 봤을 때는 더 추가적으로 한 방은 나와야 될 자리고, 내용상으로는 앞전 고점 돌파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 보이는데, 금일 흐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살짝 시초가 약세를 시작하다가 5일선을 먹어준다고 한다면 정말 11,400원 이상으로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신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아이 누가 쓰는 거야 신용. 근데 신용 비율의 그런 높이를 봤을 땐 세력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웃깁니다 이게 상황이. 그래서 일단은 좀 관망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땐 추가 시세가 나오긴 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휴전 종결하는 순간에 한 방은 나와요. 내용상 나와서 바로 급락 나오는 게 아니라 종결되는 순간 한 방은 나오고 밀겠죠. 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시세가 다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왔다고 한다면 대장거령 털려가지고 이렇게 확 밀려야 될 텐데 그런 흐름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로는 히토로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았어요. 뭐 유리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티플렉스 같은 종목들. 그렇지만 차트 흐름이 별로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수급 흐름이 좋기 때문에, 좋을 거라 보기 때문에 못 잡아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히토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페라이트 관련주, 히토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 관련주들도 보긴 했는데, 사마전기나 사마전자나 그래봐야 도찐개찐이야. 크게 갈 자리는 못 돼요. 제가 봤을 때 한 방은 뭐 나올 수 있어도 일시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보지 마시고 현재 좀 맞는 종목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일단 제가 금일 관심을 보고 있는 첫 번째 종목은 제일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짧게 보는 겁니다. 그냥 뭐 길게 보지도 않아요. 그냥 짧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협력 이제 관계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으로 굉장히 좋아요. 지금 1차 상승 한번 나왔잖아요. 현재. 그런 다음에 이제 조정을 나온 다음에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패턴도 좋아요. 이 종목은 뭐냐면 1차 상승 나온 형태, 일단 패턴을 봤을 때, 그런 다음에 눌림 자리 잡고 다시 2차 상승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대형 패턴이 되는 거예요. 눌림 자리 잡힌 만큼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 못해도 제가 봤을 때 12,700원, 그러면 크게 하면 13,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형태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이런 패턴 자체가 그래요. 눌림 자리 잡히고 다시 우상향 나오는 패턴. 그래서 현재 흐름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돌파 나오는 형태여가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금일 같은 경우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음봉지형 나온 다음에 추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살짝 뭐 윗골이 단 다음에 바로 상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가 않아요. 진입하기에는 부담이 좀 적다. 신용 비율은 5.8%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조금 무거워 보이는 종목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는 로봇 관련주 좀 지켜보셔라. 그렇지만 대장주를 보시는 게 좋다. 금일같이 좀, 금일도 좀 막장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본다면 이제 대장주격인 종목들, 휴림 로봇, 이 종목도 적자투성이 종목이지만 이젠 적자투성이 종목이지만
밑꼬리를 이렇게 한번 이젠 그 갭으로 이게 시간으로 한 1% 정도 나왔지만 살짝 민 다음에 밑꼬리 달린 형태로 장대 한복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 저는 적자 종목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동전주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휴림 로봇하고 이제 연동되어 있는 종목이 휴림 에이텍입니다. 휴림 로봇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이런 어찌 보면 종목이고 차라리 보신다면 이제 휴림 에이텍은 실적이 괜찮아요. 이제 바로 망할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휴림 로봇이 최대 주주로 있고 휴림 로봇이 희한하게 적자 종목인데 얘는 그래도 좀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휴림 로봇보다는 휴림 에이텍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휴림 에이텍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렇게 살짝 밀리다가 밑꼬리 달린 형태로 장대 한복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림 에이텍을 좀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 신규 상장된 종목들 보면 클로봇 같은 경우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 금이 살짝 밀렸을 때는 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다만 뭐 앞전 고점을 넘긴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매수하셨으면 살짝 반등 나왔을 때 한 9,500원 부근 이 부분까지는 제가 봤을 때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로봇 관련주는 금일 흐름이 왠지 좋을 것 같아요. 흐름 자체가. 다만 제가 봤을 때 베스트는 휴림 에이텍이 그래도 중간적으로는 제일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이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